오래된 전쟁. 60년 이상 이어져 온 북한과 미국의 대결. 첫 번째 핵전쟁 위기는 한국전쟁 때였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전세가 불리할 때마다 핵무기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When he was asked by a reporter about maybe introducing nuclear weapons, he said, "There's always been active consideration of their use." He had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develop a document called NSC 100, which suggested that nuclear weapons be introduced in the Korean conflict. 1951년에 시작된 정전 협상은 1953년까지 이어지며 고착 상태에 빠졌다. 당시 아이젠하워는 회담이 또 결렬될 경우 원폭을 사용한다는 계획에 승인했다. 오키나와 공군 기지에는 원자폭탄을 실은 B-36 폭격기가 출격 명령을 기다렸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원폭 사용 계획은 취소된다. 실제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했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에 있는 주요 이 도시들, 거점들은 사실 이미 엄청난 폭탄을 투하를 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초토화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투하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국에 투하자니 중국과 이제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거죠. 정전협정은 체결됐지만 한반도의 위기는 계속된다. 1957년 미국은 정전협정 13조 D항의 폐기를 선언한다. 이 조항의 무효를 선언하고 미국이 57년부터 주한미군 현대화 작업에 착수하는데 그 현대화 작업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역시 핵무기를 들여온다는 사실이죠. 이후 미국의 핵무기들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1958년부터 시작된 핵무기 반입은 91년까지 계속됐고 이 기간 동안 무려 1720여 개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됐다. 두 번째 위기는 1968년에 일어난다. 북한의 영해인 원산 앞바다에서 해상 첩보 활동을 벌이던 미국 출신의 전자첩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 납포된다. 미국은 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해군 구축함, 전함 16척을 동해상에 배치하고 공군기 300대를 출격 대기시키며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준비한다. 감히 우리를 위협 공갈했습니다. 군사적 보복으로 원산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 사용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보복에는 보복,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 맞서겠다며 전군 비상경계령을 발동한다. 결국 미국은 영해 침범을 시인하고 사과했고 시신 한 구와 승무원 82명을 인도받는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 와중에 이 제해권, 제공권을 상당히 이제 빼앗긴 상태에서 전투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그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방공망 그리고 이 해안가에 이제 해안포라든지 기뢰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 이런 게 상당히 철저하게 돼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피해가 크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계산해 봤을 때 수지타산이 안 맞은 거죠. 당시 미국과 소련은 냉전 체제를 이루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었다. 북한에 대한 핵공격은 곧 미소 양국의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선 핵무기 사용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됐다. 냉전 체제는 해체되고 미국은 1급 패권 국가로 부상한다. 미국은 군수 물자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경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냉전에 상대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무기를 계속 만들고 군대를 뭐 비대하게 유지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소련을 대체할 새로운 적이 필요했던 거고 그때부터 이제 나온 게 뭐 중동의 뭐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뭐 쿠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런 나라들, 리비아.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팀 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한다. All of our military exercises gradually began to use nuclear war fighting
many, year after year, these exercises, Team Spirit, all these others, had things in them that envisaged the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hat we had in South Korea as part of the fighting, even though we said, oh, our nuclear weapons are only in South Korea to deter North Korea. 1993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결의한다. 특별사찰은 그동안 규정은 있었으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북한에 대해 최초로 특별사찰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정부 시절에 사찰을 했는데 핵시설 사찰을 했는데 별로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허탈했겠죠. 나온 게 없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다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사실 핵 문제는. 그런데 클린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다시 이 문제를 좀 부각을 시키고 싶으니까 특별 사찰을 요구했는데 이 특별 사찰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북한의 군사 시설에 이 비밀 핵 시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군사 시설을 사찰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이 없는 것이 밝혀져도 북한의 군사 시설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만약 북한이 거부한다면 전쟁의 명분을 만들 수도 있었다. 미국은 특별사찰 압력에 이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다. 북한은 초강수로 미국에 맞섰다. 시체와 죽음뿐이라는 것을 나는 조선인민군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특별사찰 거부와 NPT 탈퇴를 선언한다. 그리고 미국에 사전 통보하고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 1300km로 미국 태평양 주요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무력 시위의 성격이 짙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계획을 추진한다. 그 당시 미국 백악관에서 이미 이 미군 증파도 다 결정을 했었고요. 전쟁을 해나가는 거로 다 준비를 다 해서 거의 그게 다 전쟁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있던 그 대사관 직원들 가족들이라든가 상사의 직원들이 피난 가는 그런 훈련까지도 했었으니까 다급해진 게리럭 주한미군 사령관과 레이니 주한미 대사는 군사적 조치는 미국인 수만 명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신들과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합동 건의서를 타전한다. 그래 94년도인데 그때 이 미국 측에서 전쟁에 대한 예상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단기전에서 한국군이 한 49만 명 정도가 죽고 미군이 한 5만 2천 명 정도 죽고 5만 2천 명 죽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거든요. 아마 이건 베트남 전쟁 때보다 더 많이 죽는 거죠. 그렇고 서울 시민이 100만 이상 죽는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미국도 포기했던 것이죠. 미국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한다. 전쟁 개시 직전에 극적으로 이루어진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만남은 북미 제네바 합의로 이어졌다.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은 핵 동결을 하는 조건으로 대북 무력 불사용과 무역 제재 해제, 양국 관계 정상화, 원유 제공, 경수로 제공 등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제네바 합의 약속을 지연시켰다. 북한이 몇 년 안에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당시 북한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가면서 북한 경제가 직접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북한으로서는 아주 최대 경제 위기를 맞이했던 거죠. 그래서 91년부터 전력 생산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사실 90년대 한 10년간이 북으로서는 최대 위기였습니다. 사실 제네바 협정을 체결하기 직전에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 주석 서거가 있었거든요. 미국이 볼 때는 그럼 북한은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릴 것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가 어려워질 거고 이 고립과 봉쇄를 지속을 하면 북한은 금방 붕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1998년 다시
금창리 핵시설 의혹을 제기하며 사찰 압력을 가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광명성 1호를 발사한다. 다시 북미 합의는 이루어졌다. 2000년 10월 12일 북미 공동 커뮤니케 발표, 적대관계 종식 선언, 평화보장 체계 수립, 제네바 합의 준수 등을 합의한다. 그러나 2001년 조지 부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실상 모든 대북 협상을 동결시켰다.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으로 전환했다. 미국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위기가 다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4년 주기 혹은 8년 주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미국 대선 있을 때마다 이 위기가 반복되는.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극단적 일극 패권주의 정책을 펼친다. Now has a decision to make. Either you are with us or you are with the terrorists.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공한다. A large stockpile of actual weapon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simply have not yet been found. Developed, a nuclear weapon over time. I'm not saying immediately, but over time. Excuse me, Mr. President. We want it now in hard, cold facts. Well, Tim. 이라크는 바로 미국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실상 7년간에 걸친 핵 사찰을 받고 거기에 따른 무장 해제를 사실상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 다른 구실을 붙여서 이라크를 침략했고 이라크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북한 지도부로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바로 북한이 이라크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고, 12월 작성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선제 공격 대상으로 올려놓는다. 이는 그 전까지 북미 사이 합의 내용들이 사실상 무효화되는 것이었다. 북한은 2003년 1월 NPT를 다시 탈퇴한다.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핵시설에 대한 감시 장치를 제거하고 영변 핵발전소를 재가동,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 결국 북한은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게 된다.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열린 육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이 발표돼 다시금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듯했다. 2003년부터 육자회담이 열려서 2005년에 육자회담에 9.19 합의를 하는데 9.19 합의의 핵심이 딴 게 아닙니다. 앞서 얘기한 그런 내용에서 북은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나 9.19 합의는 그야말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다시 또 뒤집은 게 미국이죠. 당시에 근거도 없이 이 마카오에 있는 BDA 은행 계좌 45개 북한 계좌가 불법 통용되는 것이다. 마약 거래 자금이 들어가고 위패 거래한 것이 들어갔다 해서 이걸 갖다가 결국은 이제 동결시키고 그때부터 금융 제재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결국 2년 후에 특별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해서 풀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2006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따른 제재에 맞서 결국 최초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 뒤 부시 정부는 이른바 2.13 합의, 13 합의를 거쳐 상황을 봉합했다. 이번 합의로 북한과 미국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에는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그 뒤 육자회담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